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와 우리 가족의 척추 건강 지킴이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도 좀 꾸물꾸물하고 그래서 허리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척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척추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조금씩 처지고 내부 장기들도 약간씩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되겠죠. 척추 역시 마찬가지인데 척추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조금씩 내려앉고 그다음에 뼈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뼈 뒤쪽으로 뭔가 좀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디스크도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디스크가 퍼석퍼석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퇴행성 병변들이 진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3대 허리 질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안쪽에 디스크가 내려앉고 뒤쪽으로 튀어나가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허리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그리고 다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발까지 저리고 그다음에 당기고 이런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협착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협착증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척추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 이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좁아지는 질환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주된 증상들이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호소를 하시는 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다리가 좀 많이 가늘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요. 다리가 시리다. 다리가 빨리 쥐가 난다. 자다가 쥐가 나서 잠을 깬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또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뼈가 아래 뼈에 비해서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앞으로 쏙 하고 밀려나가면서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리 엉덩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음걸이 자체가 약간 뒤뚱뒤뚱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척추의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도 뒤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많이 압박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에 올 수 있는 3대 퇴행성 척추 질환을 하나씩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척추 질환은요, 사실 좀 잘 낫질 않아요. 뭐 병원에 한두 번 다녀서 낫는 것도 아니고 잘 치료를 했다가도 또 몇 년 뒤에 재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방 쪽에서는 이런 재발의 위험을 어떤 방법으로 낮추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지적이셨어요. 한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뭐가 생각이 나실까요? 약이요? 맞죠. 침? 약, 침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한 10년 동안 한방 쪽에서도 많은 발전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 오실 정도의 허리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퇴행성이 많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극심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거의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처카라고 해요. 들것에 실려가지고 오시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자, 이때 응급 상황에서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동작침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안쪽에 있는 디스크나 아니면 뼈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신경을 압박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결국 안쪽에 손상된 구조물들을 다시 또 틈이 생긴 부분들을 메꿔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찢어진 부분들은 다시 또 새살을 붙여줘야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한약들이 또 척추 한약이라고 특별한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나요법이라고 다들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척추를 교정하고 내 골반이 틀어진 부분들을 바로 맞추는 이 추나요법들. 이렇게 총 4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저희는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뭐 침과 약으로만 다스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이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들것에 실려오기 전까지는
참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쵸. 허리 통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한번 좀 아프고 하니까 그냥 참고 좀 버티다 보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증상이 좀 악화된 경우에도 한방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 이런 경우에야말로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들한테. 네. 어떤 이유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한방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한 80% 이상이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이상의 다른 의료기관들이 거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주사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시술이라는 이런 것들을 받고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다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는 수술하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이때야말로 우리가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 한방 치료가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동작침 치료라는 이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통 한방이라면 응급 상황에서는 이제 치료가 조금 더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방은 뭐 근본 치료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한방은 보다 이제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통증을 잡아주는 게 좀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응급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은 이 통증을 내가 어떻게든 좀 누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쵸. 이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네. 자, 이때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동작침이라는 그 치료법들인데 자, 동작침과 우리가 보통 통증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죠? 진통제 주사를 맞게 되겠죠.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회색 부분이 일반적인 주사 치료를 받고 통증이 감약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들은 동작침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 그 시간별로 통증이 감약되는 그 그래프를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네. 처음에 한 30분부터 한 2시간까지는 통증이 오히려 동작침이 더 우세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통증 감소 효과가 맞습니다. 예. 나중에 한 4주에서 24주까지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가면 그때는 거의 비슷해지는 정도. 사실상은 이런 응급 상황에서 동작침 치료를 통해서 진통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동작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통제보다도 이제 그 통증을 줄여주는 그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이제 뛰어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침이 동작침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영상 보면서 더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자, 영상 보여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그렇게 침을 맞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모형이 안쪽에 허리 쪽에 빨간색 부분이 통증이 있는 염증 반응이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환자의 발 쪽에 2군데 그리고 팔꿈치에 또 2군데 마지막으로 목 뒤쪽에 있는 풍부열이라는 혈자리에 1군데 총 5군데 침을 맞은 상태에서 팔을 들고 있죠. 이 모형이 이 팔을 들고 있는 거는 네. 본인 힘으로 걸을 수 없으니까 통증 때문에 옆에 의사 선생님 2분이 지금 부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서 침을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침을 맞은 상태에서 지금 보행하고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통증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근육이 엄청나게 수축을 해서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걷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때 동작을 시행을 하면서 침을 맞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작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응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동작침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서 침을 맞는다는 것도 좀 네. 생소하고 움직이면서도 이제 그렇게 침을 맞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동작침을 맞고 급격하게 통증이 좀 나아진다라는 부분 설명 들어봤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염두를 두시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 두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삶을 지탱하는 힘, 척추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이런저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잘 낫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
011-811-8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접적인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전화 상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50대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네. 자, 보통 50대라면 한참 이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에 자신이 있는 이런 시기죠. 자,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 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허리도 아파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 사무실에서 밑에 떨어진 종이를 줍다가 갑자기 뜨끔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본인 힘으로 걸어 나올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분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너무 놀라셨을 것 예, 같아요. 예. 아예 통증이 뭐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심합니다. 아예 본인 몸을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자, 일단 증상들이 많이 심하다는 것들을 보고 저희가 검사부터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빨간색 안쪽에 보이는 부분들이 4번과 5번 사이에 까만색 디스크가 지금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쪽에는 신경을 압박을 하니까 통증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자, 이분은 통증을 먼저 줄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던 것들은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경을 회복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침을 가지고 안쪽에 근육들을 풀어준 다음에 추나요법으로 일단 통증을 먼저 좀 줄여주고 이후에 동작침이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치료법들을 시행을 했었던 거죠.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잘 걷지를 못하죠. 근데 옆에서 부축을 한 다음에 한 20분 정도 보행을 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동작침 치료에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인 힘으로 이제 걸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치료를 잘 이어가게 됐었고 잘 회복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50대 남성분의 사례였습니다. 다양한 한방 치료법을 적용해서 또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요,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을 동시에 앓고 있었던 분인데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협착증 정말 힘들죠.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 협착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준비한 사례도 이런 협착증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착증을 보통 시기를 놓치기가 정말 쉬운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내가 혈액순환이 좀 안 되나 봐. 그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다리가 근육이 약간 빠지나 봐. 단백질을 좀 복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협착증이라는 질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허리 쪽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눌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엉덩이, 다리 쪽으로 신경 지배가 원활하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다리가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쥐가 나고 자다가 쥐가 나서 이제 잠을 깨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네. 겨울철 되거나 찬바람이 조금 불면 다리가 많이 시리다 이런 증상들이 또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도 53세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자, 53세라면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협착증이 많아진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최근에 운동량이 정말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들이 정말 좋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60대에선 70대였다면 최근에는 50대 환자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자, 왼쪽 그림 먼저 한번 보시면 빨간색 안쪽에 유추 5번과 천추 1번 쪽에 디스크가 사이즈가 조금 크게 튀어나오고 그러네요. 이 사이즈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신경을 많이 압박해서 결국 협착증까지 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분은 왼쪽 다리, 왼쪽 엉덩이, 그리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해 주시게 됐는데 주변에서 이제 치료를 좀 받아보시고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받고 이제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셨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수술 받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주변의 친구분들 중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통증이 다시 또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 부분들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협착증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지를 못한다는 것들이 있어요.
허리를 좀 굽히게 되면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조금 열리기 때문에 이 신경줄을 잡아주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정한 상태로 오게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자세가 많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들이 추나요법을 통해서 골반을 좀 잡아주고 이후에 동작침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왼쪽 다리에 힘이 많이 약해져 있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다리를 약간 끄는 그런 동작들이 보였는데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걸음걸이가 약간 가벼워진다라는 그 말씀들을 해주셨고 20분 정도 동작침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일반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염증을 줄여주는 신경근 회복술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맞지 않게 퇴행성이 좀 많이 증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척추 치료 한약들을 하루에 한 3번 정도 꾸준히 그렇게 고농도로 복용을 시켰었고 치료 한 3개월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치료 후에는 디스크가 다시 또 많이 흡수가 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도 원활하게 확보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53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사례를 통해서 동작침 그리고 신경근 회복술을 통해서 이 척추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네. 방법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신경근 회복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약침이나 봉침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약침이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한약에서 특별한 용액을 정제를 해서 환부에다 직접 넣어주는 것들이 약침이라고 하고요. 봉침, 봉독 이런 것들을 말씀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꿀벌 독에서 뭔가 추출을 해내서 이 부분들을 환부에 넣어주는 것들을 봉독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경근 회복술에 사용되는 약침을 우리가 신약침이라고 하는데 척추 쪽에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신경이 눌리게 되면 거기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손상된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쪽에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신경근 회복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반적인 약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cm 정도 두께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용량도 한 1에서 많아도 한 2cc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효가 조금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환부에 직접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을까? 그다음에 용량을 얼마만큼 넣어보면 좋을까?라는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일반적인 약침에 비해서 신경근 회복술은 한 4cm 정도 좀 많이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용량도 뭐 적게는 한 3배에서 많게는 한 8배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때 효과적으로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신경근 회복술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보통 통증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사 치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술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가 정말 좋은 약인데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혈당을 좀 올린다든지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고 뭐 간이나 신장 독성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6개월 동안 우리가 3회 정도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다행히 신경근 회복술에 쓰는 이 신약침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크게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내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신경근 회복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영상도 준비해 오셨거든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한의사 선생님이 환부에 직접 이제 약침을 주행하는 것들이 보이죠. 뭔가 굵은 약침이 허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환자분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확한 부위가 어딘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디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튀어나갔는지를 보고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좌측편에 24mm 되는 부분에 안쪽으로 약침액이 4cm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신경줄이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안쪽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염증 반응 때문에 신경줄이 지금 손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파란색의 신약침 용액이 들어가면서
신경의 염증 반응을 씻어내주고 그다음에 신경 재생 촉진을 하게 되니까 통증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 네. 자, 신경근 회복술을 통해서 허리 통증 그리고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방법들 영상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고요.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우성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평소 척추 질환 또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계신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건강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뭐 연기고. 여보세요? 잘 들리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아이고, 사고가 많아가지고.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세. 네, 78세시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현재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람이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네네네. 똑바로 서야 되는데 똑바로 서서는 있어요. 네. 서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한 5발, 6발 조금씩 자꾸 앞으로 구부러져요.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죠, 어머니. 그렇죠? 아이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걸으려면 몇 걸음 이제 걷지 못하고 내가 점점 5발, 6발 걷고 이제 허리가 점점 굽어지기 때문에 이제 잘 걷지 못한다. 이런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다리 쪽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땅으로 가면서 걸어가요. 거의 땅으로 가면서 걸어간다. 네. 허리가 점점 굽어지면서 이렇게 걸으실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다리 쪽은 어떠세요?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당기거나 시리거나 이런 증상들은 어떠세요? 다리가 아파서 수술했어요. 수술하셨어요 벌써? 수술 인공관절기야. 인공관절. 거기는 무릎 때문에 수술을 하셨구나. 예. 그리고 종아리나 허벅지, 엉덩이 이런 데는 괜찮으세요? 다른 데는 예. 아픈 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어머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협착증이 있다는 건 알아요. 알고 계시는구나.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면 뒤로 내려가는 신경줄이 너무 눌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 부분들을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허벅지나 아니면 종아리 쪽의 증상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심하지 않다는 건 다행이긴 한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서 있을 수는 있는데 5발자국을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내 신경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어머님 지금 최근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허리가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더 많이 굽고 신경이 더 많이 눌리고 이런 악순환을 가지게 되니까 어머님 지금 가장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협착증이라는 진단 하에 신경근 회복술이랑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척추 주변의 조직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척추 한약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치료를 해보시면 효과가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전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65세 여성분입니다. 날이 좋아서 등산을 좀 무리하게 했더니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화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꼭 신호가 오더라고요. 올 봄 들면서 환자분들이 이 말씀들 정말 많이들 하세요. 특히나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평소 때 내가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얼마나 아파요? 병원에 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게
내가 어떤 통증이 나타났을 때 72시간, 만 3일을 안정을 좀 취해 주시는 거예요. 뭐 찜질도 좀 해주시고 일도 좀 줄이시고 앉아있는 시간들을 좀 줄인 상태에서도 72시간이 지나갔는데 통증이 여전하거나 네. 아니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이때는 근육과 인대 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때는 병원으로 꼭 한번 내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는 시기를 또 놓치지 않는 것이 또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일을 기점으로 통증이 너무 사그라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바로 좀 병원에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전화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입니다.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든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전화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 40대 분이던 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건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목 디스크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랑은 또 틀리게 수술 기법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어렵고 그다음 네. 후유증도 꽤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증도 잘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에 완전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처치를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을 때 이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또는 네. 안쪽에 있는 뭐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너무 많이 막아가지고 우리가 카우다 이퀴너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소변의 장애를 가지고 오는 마미 증후군이라는 이런 예. 증상들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의 경우들은 전체 환자군을 놓고 봤을 때 한 2에서 3%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정말 극소수거든요. 맞습니다. 예. 요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4세 어머님이세요. 최근에 전방 전이증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비수술로 치료할 수가 있나요? 라고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방전이증도 참 힘들죠. 이것도 보통 수술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전방전이증이 수술을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전방전이증이 수술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아요. 전방전이증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위에 척추가 있고 아래 척추가 있는데 이 척추가 위쪽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방으로 전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방전이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위에 뼈가 아래 뼈에 비해서 절반 이상 나가 있을 때 이때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밀려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꽤 않습니다. 많이 어긋난 거죠. 네, 예.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마비나 아니면 다른 후유증들이 너무 심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1단계에서 뭐 심해도 2단계 안쪽이 되니까 수술의 적응증이 3단계까지는 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염증을 줄여주는 뭐 신경근 회복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방 전이증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증상이 배가 앞으로 쑥 나오고 골반이 앞으로 쑥 나가기 때문에 걸음을 잘 못 걷게 되는데 이때는 추나요법을 통해서도 교정을 통해서 훨씬 더 보행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수술적인 요법들을 먼저 3개월 정도 치료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상담증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최유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최유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한방 치료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약물 치료인데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데도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가 봐요. 맞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척추 질환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제 재발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 이제 근본적인 처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통증이 계속 이어지고 디스크가 다시 재발하고 그다음에 인대가 늘어나고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내 몸에서 척추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을 다시 또 만들어주면 간단한 거예요. 네. 디스크를 튼튼하게 좀 더 만들고 그다음에 신경이 손상된 부분들은 다시 또 복구를 시키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그다음에 힘줄들을 쫄깃쫄깃하고 다시 또 탄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척추 한약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1차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아까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치료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손상된 뭐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튀어나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흡수시키고 손상된 디스크는 그리고 손상된 신경은 다시 또 회복시키는 이런 치료법들이 척추치료 한약의 주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허리 주변의 근육을 또 강화시켜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척추에 힘이 길러졌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영상 보면서 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좋습니다. 드릴까요? 예, 지금 영상 나오고 있네요. 자, 결국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뒤쪽으로 뭔가 신경을 압박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40대를 지나서면서부터 골 밀도가 감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이때 척추치료 한약들, 특히나 이제 골 쪽으로 들어가는 한약들은 골소주 세포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골 밀도가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뼈가 내려앉는 것들이 훨씬 더 좀 나아지게 되겠죠.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같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또 신경 쪽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나와서 노란색의 신경을 압박하는 것들이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신경은 압박받는 순간부터 통증을 전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 세포들이 점차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신경 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소멸하는 것들이 보이죠? 자, 왼쪽 편에 복용 후에 신경 세포들이 다시 또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우성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 척추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한방적인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다고 혹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6세요. 네, 60대 남자분이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지 현재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좀 가지고 계신 증상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내가 한 5년 전에 이 척추가 아파가지고 잠자고 일어나면 걸음을 못 걸 정도로 이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응대장 밑으로 쪽으로 허벅지 위쪽으로 이렇게 아파서 양쪽이 아파서 한 10분 정도 걸게 되면은 이제 풀려요. 몸이 풀리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천호동에 있는 시술이라는 걸 받았어요. 허리에다가 네네. 주사 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헌질 한 5년 동안 안 아팠어요. 네, 근데 또 지금 이 통증이 와서 남부터미널
또 시술을 했는데 뭐 꼬리병원 꼬리 쪽으로 꼬리뼈 주사 쪽으로 넣은 뭔가 거. 주사 네. 넣어서 근데 시술하는 거. 그게 효과가 없어요. 지금 아픔이 예. 100이라고 하면 그거 지금 한 60%뿐이 안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에 예. 일어나면 통증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 심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다리 운동 오고 하고 운동을 좀 하거든요. 자전거 운동하는 것도 하고 네네. 뭉비떼기 드는 운동도 하고 네. 그러고 일어나서는 조금 낫고 그 낮에도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체 운동을 허벅지 예. 운동 이런 근육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데 네. 한 2-3시간씩 해요 하루에. 많이 하시네요. 네, 저녁에 또 밥 먹고 예. 걷는 것도 한 40분, 50분 하거든요. 아버님 지금 그 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생각나는 부분들이 그나마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내 몸을 잘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잘 네.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자 일단 요추에 몇 번이 됐든지 간에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한번 막혔어요. 그게 5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보다 단순한 우리가 시술이라는 부분들로 치료가 잘 제어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5년 동안은 내가 이때까지 관리했던 것들 그다음에 내가 쌓아왔던 이 운동으로 증상들이 잘 유지가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그렇게 신경이 튀어나간 부분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술이 들어갔는데 왜 그때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어떤 시술을 할 때가 효과가 가장 좋고 두 번째 들어갈 때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을 체감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그 두 번째 시술을 5년 만에 받고 나서 한 60% 정도 좋아졌다는 거는 그나마 전체 환자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버님은 그나마 좀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몸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거 좀 줄여주셔야 돼요. 40분 걷고 50분 걷고 자전거도 타시고 이 정도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신경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줄여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처치로 들어가면 앞으로 이제 재발 없이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신경의 회복술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10회 정도 하시고 나서 통증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척추치료 한약들을 통해서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쪽에 근본적인 처치를 들어가면 효과 충분히 나타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한번 잘 치료 계획 세워서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하나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살이요. 예, 아이고. 80대시고요. 지금 목소리도 좀 많이 기운이 네. 없으세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허리가 저기 2년 됐어요. 수술한 데가. 여보세요?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2년 됐는데 그게 척추 무슨 저기라고 그러는데 모르겠네요. 그것도 아까 척추 선생님 협착증, 얘기하셨는데. 예. 예, 전방 그건데요. 전이증. 네. 그것 때문에 수술을 너무 예. 허리가 이제 구부러지니까 그걸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나이 많이 먹으면 더 힘들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네네. 저기에서 했거든요. 네. 할 건데 8개를 해야 되는데 7개만 했대요. 너무 7개니까. 아이고야. 예. 그래서 하나를 빼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허리가 자꾸 더 아프다고 그러고 다리도 수술했는데 이제 다리도 이제 지금 더 아파갖고 다리 허리가 더 아파갖고 그래서 많이 그래서 아프시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한번 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어머니 그때 6년 전에 수술을 할 때 8개 중에 7개를 하셨으면 일단 엄청 큰 수술이에요.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통증도 지금 아직까지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아있던 게 결국 이제 발병을 한 거잖아요. 어머니 지금 아무래도 몸도 84시이기 때문에 몸도 많이 약해졌고 그다음에 근육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피인 하나 더 박으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한방 치료들, 뭐 신경근 회복술, 그다음에 척추 치료 한약들 그 중에서 어머님한테 지금 잘 맞을 걸로 생각이 되는 것들은 몸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네, 뭐 통증을 줄여주는 쪽보다는 네. 근육을 좀 더 세워주는 쪽으로 치료하는 척추 한약들이 있어요. 이거 먼저 복용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훨씬 더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목소리도 많이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한번 전문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4세요. 네, 64세시고요. 목소리는 좀 좋으신데 네. 네,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한 15년 전에 저는 네. 전방전이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예. 엊그제 저 CT를 찍어보니까 네. 너무 허리가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전이증에 허리간 협착증도 있고 예. 허리가 또 붙어가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 하고 이제 나는 바로 걸어도 이게 뒤에 사람이 보고 네, 내가 맞죠. 허리가 아픈 그 거 친구분들이 왜 이렇게 구부러졌어? 왼쪽으로 틀어졌어?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 네. 저녁에 백사장에 모래사장을 이리 걷는데 네. 내는 바로 그러라고 이래도 또 가다 보면 구부러지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증상이 예. 이게 우리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 따로 있고 협착증이 따로 있고 허리 디스크가 따로 있고 이게 세 개가 다 다른 질환이 아니거든요. 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해지면서 안쪽에 신경을 많이 누르게 돼서 지금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옆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허리 좀 펴고 걸어. 왜 이렇게 많이 굽어져?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머님 지금 기간이 좀 오래됐어요. 15년 동안 척추 전방 전이증을 알아왔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처치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좀 더 약해지니까 허리가 좀 더 굽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척추 전방 전이증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 추나요법을 통해서 일단 허리가 굽어 있는 부분들이랑 골반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것들을 먼저 교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증이 나타난다면 신경근 회복술 같은 처치들, 그다음에 근육이나 아니면 인대나 아니면 신경이 많이 손상돼 있다라는 그런 판명이 들면 그때는 척추 치료 한약들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넣고 빼고 이런 식의 치료만 받으셔도 훨씬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바탕으로 한번 전문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전화 상담 말씀해 주시면서 네. 동작침, 신경근 회복술, 한약 나왔고요. 네네. 추나요법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상 보면서 설명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환자분이 누워 있고 그다음에 등 쪽으로 교정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추나요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 관절과 그다음에 골반 그리고 다리 길이 이런 것들이 틀어진 것들을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들이 추나요법이거든요. 자, 방금 이 여성 환자분도 다리 길이를 봤을 때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그 보상성의 기준으로 다리가 틀어진 부분들을 교정을 하고 나서 맞췄고 네. 그다음에 목도 지금 교정하는 것들이 보이죠? 안쪽으로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 바로 맞춤으로써 이제 관절이 바로 맞춰주면 일단 움직임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육의 원활한 활동들, 그다음에 신경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이 추나요법입니다. 네, 지금 영상 보면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아프진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추나요법은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좀 환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가요? 다행히 2019년 4월 달부터 추나요법이 이제 급여와 비급여라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데 네. 이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한 50% 정도까지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1년에 총 20회까지 우리가 치료를 그렇게 급여 또는 아니면 보험에 해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20회라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20회 정도의 치료에
한 1, 2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증상들이 많이 나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치료에는 충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예후가 좋았던 한방 치료 사례 하나 더 좀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57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자, 이 환자분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분들에 비해서 디스크가 훨씬 더 상부 쪽에 나타났던 이런 그러네요. 케이스였어요. 보통 아래쪽인데요. 네, 2번하고 3번 쪽에 디스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훨씬 더 증상들이 더 심했어요.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서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제가 앞으로 향후에 치료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자, 이 환자분은 통증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할 때 이제 동작침 치료 그리고 신경근 회복술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오른쪽에 파란색 보이는 것처럼 디스크가 많이 흡수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로 잘 넘어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57세 여성분의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목 디스크 사례예요.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목 디스크의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현대인들은 뭐 컴퓨터도 많이 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보기 때문에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 한 5년 동안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해 주셨던 환자분들을 봤을 때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특히나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었고 이제 그렇군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고 그다음 운동은 부족하고 핸드폰 많이 보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가 급속도로 더 많이 늘어난 게 목 디스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이 환자분도 63세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지금 빨간색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6번하고 7번 쪽에 디스크가 사이즈가 좀 많이 컸어요. 그러네요. 자, 이 목 디스크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자세가 어떠냐면 보통 목을 좌우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누워 있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면 장애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급속도로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까다롭게 되고 네. 그다음에 허리에 비해서는 위에 있는 신경들이 훨씬 더 굵고 그다음에 중심신경에 가깝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환자분은 처음 들어오셨을 때 목을 돌리지를 못하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 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목 디스크 환자분들의 네. 주된 특징들 중에 네. 하나입니다. 자, 이 환자분도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목 쪽에 동작침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고 목의 동작침은 허리랑은 약간 틀리거든요. 목은 어깨 쪽에 한 3군데 정도 양측으로 침을 맞고 그다음에 한의사 선생님의 가이드 하에 목을 천천히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이런 치료법들을 사용을 해요. 한 20분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의 이제 회전이라든지 아니면 굴곡, 신전 이런 목의 움직임들이 원활하게 되고 이 환자분은 6번하고 7번 쪽에 지금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에 염증이 심하다고 생각된 그 포인트에 저희가 신경근 회복술을 한 10회 정도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경과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가지고 일반 약침으로 들어갔었고요. 이후에는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했는데요.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됐습니다. 다양한 한방 치료법들 알려주셨는데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 협착증 이런 전방 전이증은 내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번씩은 이제 아프지 않나? 남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어떤 통증이 3일 이상 지속이 되고 이 부분들이 천천히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뭔가 징후성의 질병을 얘기를 한다는 것들 이거 꼭 명심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 이틀 안쪽에 통증이 줄어들지만 이 부분들이 점점 그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진다면 이 역시 징후성의 질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처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한방적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은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우성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